안녕하세요. 저는 4년간 만났던 남자와 결혼의 문턱 앞에서 뒤돌아 나온 30대 여자입니다. 결혼 전에 헤어지는 경우 숱하게 많다고는 하는데 저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결혼 전에 파토가 난 거라서 한동안은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시선, 입방아에 오르는 거 무서워서 아닌 걸 알면서도 스스로 지옥길로 들어갈 순 없잖아요. 결혼은 안 했지만 만약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앞날이 훤히 그려졌다고나 할까요? 지금이야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전 남친이지만 사귀는 당시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좋았으니 당연히 결혼도 하려고 했었겠죠. 그때 저는 남친에게 꽤나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요. 저는 남친 이전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가 직장 동료랑 바람이 나서 저한테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저의 첫사랑이기도 했고 오래 만났던 사이인데도 그 끝이 너무 예의가 없어서 비참하더라고요. 미련인지 뭔지 저 혼자 마음을 정리 못하고 빌빌대고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끊고 싶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그 모습을 보기가 안타까웠던지 친구 한 명이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됐다고 했는데 그 친구 하는 소리가 사람은 원래 사람으로 있는 거라며 가볍게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친구의 권유로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고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투도 참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전 남자친구가 좀 쌀쌀맞고 툭툭거리는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정반대의 모습에 확 끌렸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등 떠밀려 만난 자리였기에 기대도 없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사람 같았죠. 그런데 그날을 시작으로 그 남자와 저는 연락도 주고받고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친구의 말처럼 저는 지난 시련의 아픔을 극복하고 잘 만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남자친구에게는 참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맘때 저는 직장 3년 차였고 그 남자는 막 임용에 합격해 공무원이 된 사람이었어요. 공무원이다 보니 안정적이긴 했지만 월급 자체는 좀 많이 작은 편이었습니다. 실수령액이 저보다도 많이 작았으니까요. 그리고 외모도 평범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외모고 능력이고 다 떠나서 제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저라는 사람 자체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려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저를 잘 맞춰주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기억해 주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게다가 취미 생활도 맞는 게 많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좀 활동적인 취미를 좋아해서 운동도 좋아하고 클라이밍도 즐겨해요. 그런데 남친도 자기가 운동을 좋아한다며 제가 운동을 가자고 하면 같이 잘 갔습니다. 막상 해보면 남친은 그렇게 운동을 잘하지는 않았지만 좋아한다고 꼭 잘할 필요는 없기에 그러려니 했어요. 남친은 저에게 결혼해서 부부가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것도 참 좋지 않느냐며 우리는 결혼하면 잘 살 거라는 소리도 잘했습니다. 취미도 비슷하고 서로 잘 맞는 부분이 많았기에 진짜 인연이라고 생각됐었어요. 게다가 남친이 은연중에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자주 했기에 저도 결혼을 한다면 이 남자랑 하겠구나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2년 정도 만난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듬직하고 든든한 사람이었기에 결혼해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판단했죠.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부터 남친은 전에 없던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를 참 위해주고 전적으로 맞춰주려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그런 게 참 고맙기도 하고 싸울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남친도 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였기에 저 역시도 남친을 많이 배려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뭘 선택할 때도 자기 위주로 하려고 하고 또 저를 가르치려 드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마침 그 시기가 결혼하기로 하고 나서부터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속으로 내가 잡힌 물고기라고 생각하나 싶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 게 당연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운한 부분을 톡 터놓고 얘기하면 남자친구는 펄쩍 뛰면서 오해라고 제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본인 마음은 한결같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혼 준비 때문에 나도 좀 예민해진 건가? 그리고 여태까지 남자친구가 배려를 많이 해줬으니 나도 좀 그렇게 해주자 생각하며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자친구가 변한 게 아니라 본 모습이 조금씩 나온 것 같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저희는 결혼도 약속했기에 양가 부모님도 뵙고 인사도 드리기로 했습니다. 남친이 먼저 저희 집으로 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 집에서는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음식도 잔뜩 준비하셨고 남친을 몹시 환대하며 맞이해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친이 진중하고 착해 보인다고 하시며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남친 부모님을 만나뵐 차례였어요. 처음 뵙는 거다 보니 좀 긴장되기도 했는데 편하게 해도 된다며 자기가 있지 않냐며 남친이 저를 붙돋아 주더라고요. 긴장은 됐지만 남친 통해서 들었을 때 딱히 결혼을 반대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저를 좋게 생각하신다고 하기에 조금은 설레는 기분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일까 궁금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첫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저희 엄마가 망고 한 박스를 들고 가라고 보내셨어요. 어머님이 과일을 좋아하신다 하셔서 일부러 맛있다는 곳에서 주문을 했었죠.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드릴 꽃다발도 하나 사들고 남친과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제 생각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현관에서부터 남친을 환대해줬던 저희 부모님과 달리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어머님이나 아버님 인사는커녕 두 분 다 할 일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남친이 엄마 우리 왔어 하는데도 잠깐만 하시고 계속 주방에만 계셨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뻘쭘하기도 하고 민망한 기분으로 멀뚱히 서 있었죠. 잠시 후 어머님과 아버님이 오셨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대강 저를 훑어보시면서 심드렁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 반가워. 이거 꽃다발. 제가 꽃다발을 드렸는데 어머님은 그것도 시큰둥하게 받으시더니 뭐 이런 걸 사왔어 하셨습니다. 그 꽃다발은 나중에도 그냥 협탁 위에 올려져만 있었어요. 남친은 망고 박스를 주방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거 어머님이 보내주신 거 무지개 망고라고 맛있대. 어머님은 그것도 힐끗 보시더니 아유 과일 사놓은 거 있는데 차라리 고기 같은 걸 좀 사오지 하시더니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기분도 좀 안 좋고 뻘쭘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신경 써서 선물을 보내신 건데 저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제 생각과 달리 너무 환대받지 못하는 분위기라서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거실에 있는데 아버님이 거기 서 있지 말고 좀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밥 거의 다 됐으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고요. 저는 소파에 잠깐 앉았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회사는 어디 다니냐, 부모님은 결혼하는 거 뭐라고 하시냐 등등 이것저것 물어보셔서 제 나름 열심히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머님이 음식 다 됐다고 이제 들어오라고 하셔서 주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차려진 음식을 보고도 좀 흠칫했습니다. 비교하긴 그렇지만 남친이 저희 집에 왔을 땐 저희 엄마가 소고기 갈비찜에 잡채, LA 갈비, 전복구이와 굴비 등 차례 지내는 것 마냥 한 상 가득 차리셨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차리신 식탁에는 된장찌개랑 고등어 한 마리만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째로 반찬들이 올라가 있고요. 그냥 평소에 식사하시는 거 그대로 차리신 느낌이었습니다. 뭐 대단하고 특별한 걸 얻어먹고 싶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첫인사 오는 건데 그 밥상을 보니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해서 끓였다. 괜찮지? 네? 아, 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내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고 했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딱히 된장찌개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막 싫어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아하는 음식도 아니라서 누군가에게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나 남자친구에게는 더더욱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길래 조금 어리둥절하더라고요. 하여튼 자리에 둘러앉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국 떠줄 테니 그릇 달라고 하셔서 제가 냉큼 제 앞에 있는 그릇을 건네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식사를 하는데 솔직히 음식도 정말 제 입에는 안 맞았습니다. 너무 짜고 냄새도 좀 쿰쿰하고 저 온다고 바로 끓이신 느낌도 아니었어요. 이미 몇 번 먹은 음식을 또 데워서 주신 느낌이기도 했죠.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 많이 상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단 주신 거니까 열심히 먹었어요. 그런데 식사 시간에도 어머님, 아버님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냥 밥 먹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밥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모르겠고 민망하고 어색하고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나대면서 먼저 이런저런 말을 할 수도 없었고요. 저는 속으로 계속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 그 생각만 되뇌었습니다. 남친이 저한테 음식 어떠냐, 이 반찬도 좀 먹어봐라 라며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고마워. 내가 알아서 먹을게. 그랬는데 그 말에 어머님이 미간이 확 찌푸려지시더라고요. 반말을 쓰니? 네? 아, 네. 원래도 반말을 썼어? 네, 맞아요. 왜? 어머님은 기분 나쁘신 표정으로 저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연인 사이에 존댓말을 쓰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그것도 심지어 동갑인데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야, 너 한 것도 아니고요. 이제 곧 결혼도 할 건데 남편 될 사람한테 그렇게 반말하고 그러는 거 보기 안 좋아. 더군다나 여긴 시댁 될 곳 아니야. 앞으로는 존댓말 써버릇해. 그렇게 버릇들여야 되는 거야. 어머님 말씀에 저는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톡 까놓고 존댓말을 하려면 서로 같이 하던지요. 왜 저만 존댓말을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웃으면서 말씀드렸죠. 근데요, 어머님, 영수랑 저랑 동갑이기도 하고 저만 존댓말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영수라니, 영수 씨라고 해야지. 네? 시댁 와서 그렇게 이름 함부로 부르고 그러는 거 예의 아니야. 그리고 너만 존댓말 쓰기 싫다는 건 또 뭔 소리야? 동갑이기도 하고 존중의 의미로 굳이 써야 된다고 하시면 서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제 말에 어머님 표정 정말 말도 못하고 굳어지시더라고요. 게다가 남친까지 슬쩍 저를 팔로 미는 겁니다. 제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왜 미나 싶더라고요. 정연이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성격인가 봐. 그런 건 아닌데. 찌개 식겠다. 얼른 먹어. 어머님은 제 말을 탁 자르고 저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누가 봐도 이 집에서 저를 반기지 않는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 남친에게 들었을 때 부모님도 저를 괜찮아 하셨다고 했는데 막상 제가 직접 인사를 가서 겪어보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앉아있는 자리가 꼭 가시방석처럼 느껴지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첫인사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미운 털이 박혔나 싶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첫 만남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더러 어땠느냐고 물어보셨는데 너무 피곤해서 한숨 자고 일어나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렇게 늦은 밤에 잠에서 깬 저는 뒤늦게 폰을 확인해 보니까 남친에게서 전화가 많이 와 있더라고요. 받자마자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느냐 짜증을 내는 겁니다. 평소에 저한테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은 아니었기도 하고 기분도 싱숭생숭한 터라 저도 확 날이 서더라고요. 잔다고 못 받은 거야. 무슨 잠을 이 시간까지 자? 밤에 안 자고. 남친의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떡해. 큰일 났어. 왜? 엄마가 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셔.
예상했던 일인데 남친 입으로 들으니 더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남친이 갑자기 아, 그러게. 그냥 엄마 말에 네네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예의 없고 몰상식하게 행동을 해? 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처음에 집에 갔을 때부터. 엄마는 당연히 너가 주방으로 들어와서 어머니 뭐 도울 거 없을까요? 하고 도울 줄 알았대. 근데 너 그냥 거실에 있었잖아. 엄마가 그때부터 이미 기분 상하신 것 같아. 저는 이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저도 처음 인사 간 자리인데다 환영해 주시는 분위기도 아니어서 뻘쭘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게다가 아버님이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셔서 그거 대답하느라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어정쩡하게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주방 가서 어머님한테 뭐 도울까요?까지 했어야 된다니요. 그렇게 말하셨다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엄마가 된장찌개 퍼준다고 했을 때 엄마는 당연히 너가 먼저 나서서 제가 펄게요. 그럴 줄 알았대. 근데 가만히 앉아서 엄마가 퍼주는 것만 받아갔잖아. 게다가 다 먹고 그릇은 치웠지만 설거지는 또 안 했고. 이건 또 뭔 소린가 했습니다. 저는 식탁 가장 안쪽에 앉아 있었고 어머님은 밖에 서 있으셨거든요. 남친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자리가 너무 비좁아서 나오기도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나서서 제가 할게요 했었어야 된다는 건가요? 게다가 식사 후 그릇은 저도 나서서 정리했습니다. 근데 옷도 불편한 데다 주방 동선도 모르는 상황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정리만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남친은 저보고 센스도 없고 예의도 없었다며 뭐라고 하는 겁니다. 듣자 하니 어이가 없어서 따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입장 바꿔서 너는 우리 집 와서 그렇게 했어? 내 기억에 너 가만히 앉아있다가 밥만 먹고 갔는데? 심지어 밥 한 공기 더 먹겠다고 한 것도 엄마가 퍼오고 물도 엄마가 떠다 줬잖아. 너는 우리 집에서 설거지는 고사하고 치우는 것조차도 손 하나 안 댔잖아. 아, 너랑 나랑 같냐? 뭐가 다른데? 너는 며느리 될 거잖아. 며느리 될 애가 가만 앉아서 시어머니가 해주는 거 받아만 먹는데 그걸 누가 좋게 봐? 저는 남친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데 있어서 경악을 했습니다. 둘 다 첫인사 드리러 간 자리인데 뻘쭘하고 긴장되는 건 둘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근데 남친은 가만히 앉아서 해주는 밥 잘만 얻어먹어도 되고 저는 싹싹하게 나서서 음식하는 것도 돕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왔어야 된다는 건가요? 남친이 저한테 따지는 게 너무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그렇다 쳐도 남친까지 방방 뛰며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할지는 몰랐습니다. 저를 위하고 생각했다면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셔도 본인이 나서서 제 역성을 좀 들어줬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본인이 더 나서서 저보고 예의가 없다며 따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부글대는 속을 참고 말했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 안 하셨어? 당연히 했지. 남편 존중하고 존댓말 좀 쓰라고 하는데 어른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왜 그래야 되냐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신대. 한마디로 며느리 점수 빵점이고 불합격이래.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며느리 점수 빵점? 그래서 너는 거기서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해. 죄송하다고 했지. 그런 애가 아닌데 긴장해서 좀 그런 것 같다고. 내가 너 편 들어준 거야. 그게 편 들어준 거야? 그리고 편은 뭐하러 들어줘. 진심도 아니면서. 그럼 나더러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머님이 먼저 나 며느리 점수 빵점이고 불합격이라는데 뭐 어떻게 해. 그냥 끝인 거지. 뭐라고? 너 진심이야? 어머님이 그러자고 하셨잖아. 처음 인사 간 사람한테 예인이 싸가지니 운운하시면서. 그럼 나도 하나 묻자. 입장 바꿔서 너네 부모님은 나한테 그렇게 예의 있게 대하셨어? 사람이 인사를 왔는데 나와서 맞이해 주시는 것도 없고 선물을 드렸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셨어. 꽃다발 드린 것도 이런 거 왜 사왔느냐 하시면서 아무 때나 대충 올려놓으시고 네가 보기에 그런 건 예의가 넘치는 거야? 아, 그건... 하지만 남친도 별말 못하더라고요. 나한테는 그렇게 대하셔놓고 왜 나한테만 예의를 갖추라고 하는 거야? 입장 바꿔서 너는 우리 집 와서 대단하게 싹싹하게 했어? 우리 엄마한테 뭐 좀 도와드릴까요? 한마디라도 했냐고.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다가 밥 먹고 엄마 아빠가 묻는 질문에 적당히 대답만 하다가 갔잖아. 근데 네가 하는 건 괜찮고 며느리 될 내가 하는 건 문제라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따지고 드냐? 이런 거 진짜 고쳐야 돼. 뭘 고쳐? 옳은 말하는 걸 고치라고? 나 고칠 생각 없어. 할 말 있으면 난 다 하고 살 거야. 내가 이런 게 감당이 안 되면 우리는 결혼 못 하는 거고. 저도 화가 나서 다다다 따졌습니다. 남친은 그냥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그렇게 실컷 싸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밖에서 듣고 계시던 엄마도 무슨 일이냐 그러셨고 저는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도 언짢아하셨고 시어머니 될 사람이 듣기에 영 그런데 결혼하는 거 괜찮겠느냐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겠다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퇴근하는데 남친이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미안하다고 제 말이 무조건 다 맞다는 겁니다. 바로 전날은 제가 잘못된 거라고 하더니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뀐 거였죠.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도 남친이 진짜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고 느꼈다기보다 저랑 결혼이 진짜 파토날까봐 임시방편으로 저를 붙잡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결혼을 확 깨야 되는지까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 전에 참 많이 좋아했고 고마움도 많이 느꼈고 잘 맞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결혼도 하겠다는 건데 이런 문제로 헤어지는 게 맞는지 확신이 안 들었거든요. 게다가 어쨌든 남친이 먼저 미안하다 사과하는데 못 이기는 척 적당히 넘어가줘야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말했죠. 어머님도 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신 부분이 있으셨겠지만 나 역시도 그렇게 좋은 만남은 아니었다고. 그리고 나는 아니다 싶은데 무조건 어머님에게 맞춰드릴 생각은 없다고. 그건 너도 알고 있으라고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남친도 제 말이 맞다며 무슨 말인지 잘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머님한테 다시 잘 얘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파혼을 하겠다는 제 생각도 보류가 되었습니다. 물론 고민은 계속했죠.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나하고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건가 싶었고요.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때쯤 그 일이 있고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어머님이 빙판길에 넘어지시게 되었고 그 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신 겁니다. 남친 얘기를 듣고 저도 좀 많이 놀랐고 다치셨다고 하니 찾아뵙는 게 도리겠다 싶었어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로 일단 다치셨다고 하니 저도 가봐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주말에 어머님 드실 간식하고 음료수 사들고 어머님이 계신 병실로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렸는데 여전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뚱한 얼굴로 보시더라고요. 그래, 왔니? 몸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죽겠다 아주. 의사 말로는 한 달은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데 거동이 불편하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씻는 것도 힘들고. 그럼 간병인은 낮에만 오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저녁에는 퇴근해. 그래서 저녁에는 영수가 와서 좀 도와주긴 하는데 일한다고 바쁘네. 이렇게 매일 불러도 되나 모르겠다. 그럼 저녁까지 간병인을 쓰시는 게 어떠세요? 그렇게 하면 너무 비싸니까 그렇지. 아니면 네가 좀 도와주던가. 네? 갑작스런 어머님의 말에 저는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뜬금없이 저더러 좀 도와달라 하시는 거예요. 너네 회사 여기서 별로 안 멀잖아. 퇴근하고 들러서 나 화장실 가는 거나 밥 먹는 거, 씻는 것만 좀 도와주고 가는 게 어떻겠니? 어차피 며느리 될 사람인데. 저는 좀 벙찌더라고요. 당신 아들은 퇴근하고 부르기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며느리 될 거 아니냐 하시면서요. 다 떠나서 제가 지금 당장 며느리인 것도 아닌데 이런 부탁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나 싶더라고요. 왜 대답이 없어? 싫어? 생각도 못한 말이라. 참 너도 너다. 네가 나서서 어머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못하니? 그렇게 하면 며느리로서 점수도 톡톡히 얻는 거 아니야. 너 전에 인사 왔을 때 영수한테 들었지? 그때 깎인 점수 다 만회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 말에 저는 정신이 팍 들면서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어머님이 무슨 제 합격 목걸이라도 들고 있는 면접관인가요? 제가 왜 어머님한테 점수를 만회해야 되고 또 점수를 따야 되는 건가요? 솔직히 그때의 만남으로 저 역시도 이 결혼이 맞나 아닌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제가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벌써부터 아무렇지 않게 부려먹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며느리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겠고 가만히 있는 남친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마 남친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죠. 어머님 말씀에 저는 그때까지도 긴가민가 고민되던 부분이 드디어 결심이 서더라고요. 아, 이 결혼 아니구나 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근데 제가 왜 어머님께 점수를 따야 되나요? 뭐? 아, 왜 그래 또. 나가서 나랑 얘기해. 하면서 남친이 그제야 저를 데리고 나가려 하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헛소리할 땐 가만히 있어 놓고요. 아니야, 뭐하러 나가. 여기서 얘기하면 되지.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왜 점수를 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이미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점수까지 따서 이 결혼을 해야 되는진 모르겠거든요. 게다가 똑같은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머님도 저한테는 시어머니 점수로는 빵점이세요. 뭐야? 제가 무슨 독심술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어머님 입맛대로 또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착착 해드리나요?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요. 저는 동등한 입장으로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지 아무렇게나 막 부려먹어도 되는 한연한 시녀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머님 아들보다 제가 퇴근 시간도 1시간 늦어요. 근데 아들은 안 되고 아직 며느리도 아닌 저는 퇴근하고 와서 간병을 도우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당연하게 하세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는 싫습니다.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아, 왜 그러냐고. 잠깐 나와봐. 내가 틀린 말 했어? 어머님도 제가 며느리로서 실격이라고 하셨죠? 그건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 결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리는 빨리 나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 또 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지내세요. 저는 그렇게 병실을 떠나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뒤에서 저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냥 무시하고 나왔어요. 남친도 급하게 따라 나오더라고요. 아, 왜 그래? 무슨 짓이야? 뭐가 무슨 짓이야? 나중에 어쩌려고 엄마한테 그러냐고. 무슨 나중? 나 너랑 결혼 안 한다니까? 진짜 끝내자는 거야? 그래, 너 뭘 들었니? 나 너랑 결혼 안 해. 너네 엄마한테만 며느리 고를 선택권이 있어? 아니야. 나도 마음에 안 드는 시어머니를 참고 넘어갈 이유 없어. 와, 너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진짜 끝이라도 내겠다고? 그래야겠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결혼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닌 거 알았는데 모른 척할 순 없잖아. 진짜 너무한다. 엄마 입장에서 며느리 얻으면 바라시는 게 좀 있을 수도 있지. 그걸 이렇게 끝까지 이런 식으로 군다고? 어머님이 바라시는 건 군소리 없이 내내 하녀 같던데? 제 말에 남친도 얼굴까지 뻘개져서 화를 내더라고요. 좋아, 그래, 깨지자. 나도 너처럼 드센 여자 딱 질색이야. 근데 너 그딴 식으로 구는 거 아니지. 내가 너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맞춰주고 잘해줬는데 너는 고작 이것도 못 해주냐? 네가 뭘 그렇게 맞춰줬는데? 나 운동 싫어해. 근데 네가 운동 좋아한다 어쩐다 해서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다 맞춰줬어. 음식도 너 좋아하는 걸로 내가 다 맞춰준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너 맞춰주고 배려해줬는데 너는 고작 이런 배려도 못 해준다 이거야? 그 순간 저는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싸우면서 알게 됐는데 남친은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저랑 같이 좋아한다고 했던 음식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본인 취향도 아닌데 그저 저한테 맞춰주려고 좋아하는 척 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 얘기를 듣는데 더더욱 이 결혼은 하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남친은 저를 위해서 또 사랑해서 맞춰줬다기보다 그저 결혼을 위해 억지로 맞춘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나니 조금씩 본색이 나왔던 것 같기도 했고요. 주변에서 결혼 전엔 그렇게 잘하더니 결혼하고 싹 바뀌었더라 라는 얘기도 종종 들었는데 남친도 그런 케이스 같았죠.
저는 남친에게 우리는 진짜 아닌 것 같다고, 앞으로는 마음에도 없는데 누구 억지로 맞춰줄 생각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친과 저는 헤어졌어요. 남친은 그 뒤로 또 연락 와서 자기가 미안하다, 엄마도 생각이 바뀌셨다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친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저렇게 말하지만 그 진짜 속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겠거든요. 게다가 저한테 맞춰준 것을 손해본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라면 더더욱 책 잡히듯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친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근데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여기서 끝내자고 했습니다. 남친은 또 돌변해서 한동안은 저를 욕하고 매달리고 힘들게 하기도 했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연락해대고 문자 연달아서 보내고 하면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옥신각신한 끝에 남친과 저는 결국 끝이 나게 되었어요. 힘들게 헤어지고 나니 속 시원한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론 헛헛하고 마음 아픈 것도 있었습니다. 한때 참 고맙다 생각했던 사람이고 진짜 인연이라 생각했기에 더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과 저는 인연이 아니었던 거고 저도 아니다 싶은 것을 모른 척하며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파혼을 하고 지금까지도 따로 연애는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첫 연애가 끝나고 너무 힘들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제 마음의 외로움이나 상처를 극복하기보다 제 스스로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배우게 되었거든요. 당분간은 크게 연애 생각 없이 스스로를 잘 돌보며 그렇게 지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